이번 영상에서는 AI 코인 프로젝트 중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월드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할 당시 월드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코인이 처음 런칭했을 당시 사생활을 침입하는 듯한 방식의 홍채 스캔을 사용한 월드 아이디의 발급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인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월드코인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월드코인의 토크노믹스에 대한 비판도 많은 상태입니다. 전체 토큰 발행량 대비 유통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부풀려진 상태로 런칭을 했고, 미래에 상당한 토큰 희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자와 팀에게 할당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토큰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드코인의 공동 설립자인 샘 알트만은 자선 사업으로 오픈AI를 시작해서 영리 목적을 취하는 오픈AI LP를 산하에 만들면서 오픈AI에 기부를 한 일론 머스크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알트만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저는 월드코인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져서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블루칩 크립토 펀드인 베인캐피탈과 A16진지에서 무려 135 밀리언의 새롭게 펀딩을 받았다는 사실은 월드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도덕적인 논란보다는 월드코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논란이 되는 토크노믹스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드체인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드체인은 지난 2014년 10월에 옵티미즘 스택 기반 이더리움 레어2로 런칭을 했습니다. 월드체인은 WAD 토큰 및 월드앱 내의 다른 활동에 대한 장부 역할을 하고, 이더리움 레어2로 출시됨으로써 이더리움의 보안을 활용하면서도 더 높은 처리량과 낮은 수수료로 운영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월드체인은 봇 트래픽보다 인증된 인간의 트랜잭션을 우선 처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봇이 인간의 거래를 이용하여 선행 매매를 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 봇으로 인한 스팸을 줄임으로써 월드체인은 사용자에게 더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가스요금 급증을 방지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월드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월드 아이디에서 시작됩니다. 월드코인은 인터넷에서 AI와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을 구분하기 힘든 디지털 시대에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드 아이디는 사용자가 생체 정보와 연결된 온체인 지갑 아이디를 통해 일반 블록체인 주소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영지식 증명을 통해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거나 출신 국가나 생년월일과 같은 특정 개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가짜 계정이나 봇과 같은 인터넷 문제들을 해결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인간 인증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발전된 AI 시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 주민등록증과 유사하지만 개인이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체 정보인 홍채를 스캔하기 위해 옵이라는 맞춤형 생체 인식기기가 사용됩니다. 옵은 개인의 홍채를 스캔하여 고유한 암호화 해시를 월드 아이디로 생성합니다. 여기서 해시는 홍채 스캔 데이터에서 파생된 고유하고 암호화된 고정 길이의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해시 함수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해시 값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생성된 해시 값으로는 원본 데이터를 절대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즉, 해시 값만으로는 사용자의 홍채 이미지를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홍채 스캔 데이터 자체는 저장되지 않고 오직 이 해시만 저장된다는 월드 아이디의 핵심입니다. 이는 개인의 생체 정보가 원본 형태로 유출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월드코인에 따르자면 홍채 스캔 데이터 자체는 저장되지 않고 오직 이 해시만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이 방식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고객 신원 확인 규정을 대체하여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오브는 미국 5개 도시와 전 세계 46개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올해 말에 더 간소화된 옵을 출시할 계획이며, 쇼핑몰이나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옵을 비치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인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앱은 월드 아이디와 함께 월드코인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월드코인 및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월드 앱이 현재 웹2의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와 유사한 점은 월드 앱 플랫폼을 통해서 미니 앱이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월드 토큰으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 앱이 기존 앱스토어와 다른 점이라면 월드 아이디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마치 구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여러 웹 서비스에 가입을 하듯이 손쉽게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이메일 주소보다 월드 아이디가 좋은 점은 구글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구글에 공유를 하게 되지만 월드 아이디의 사용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월드 아이디를 통해서 사용자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 아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수료가 없이 먼저 처리가 되는 월드코인의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진 않지만 몰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니 앱의 애플리케이션들 중에 눈에 띄거나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애플리케이션은 없지만 현재 많은 체인들의 모바일 사용이 쉽지 않은 측면에서 사용자들의 모바일 사용에 집중을 한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월드코인은 다른 이더리움 레이어2와 비트코인, 솔라나 등의 다른 체인들도 월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월드코인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월드 아이디, 월드 앱, 그리고 성장하는 애플리케이션 생태 간의 공생관계를 통해 강력한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초기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무료 월드 토큰을 받기 위해 오브스캔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인간성을 인증하고 월드 앱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인증된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월드 앱은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용자 기반을 갖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월드 앱 내 미니 앱과 외부 탈중화의 앱을 포함하여 봇방지 및 인간 중심 서비스 월드 아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코인 재단은 월드 아이디 프로토콜 사용에 대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월드코인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사용자 보조금 외에 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월드코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글 이메일 주소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월드 아이디로 바꾸고 이를 통해 웹3에서 가장 많은 신원이 확보된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10빌리언의 토큰 중에 13.5%는 투자자들에게, 11.1%는 월드코인 팀 멤버들에게, 그리고 75%는 월드코인 커뮤니티에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코인의 계획은 75% 중에 60%의 코인을 15년에 걸쳐 사용자들에게 나눠주고 15%는 월드코인 재단에 할당되어 생태계 진작을 위해서 사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과 팀에 할당된 토큰인 약 500만 개의 코인이 매일 언락이 되고 있고 2028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언락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까지 약 32% 정도의 코인이 언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리즈 B에 100밀리언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FTB 3빌리언의 가치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FTB가 약 11빌리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투자자들은 팔지 않고 팀에 할당된 토큰들이 주로 시장에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홍차 스킨을 통해 월드코인을 받게 된 사람들이 생태계로 흡수되지 않고 단순히 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 생태계가 흥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코인의 토크노믹스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전체 코인의 소량만 시중에 풀려 런칭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 변동성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낮은 유통량을 가진 프로젝트들은 강세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되는 토큰의 수가 적다는 것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자본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은 유통량이 가격에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도 또는 유리할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코인은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월드코인의 주소를 만들거나 월드 아이디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베인 캐피탈의 경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에 투자를 한 베인 캐피탈은 확장 솔루션에 아이디어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기도 하고 포럼에 참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형태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베인 캐피탈에서 월드코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월드코인만의 독특한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월드코인이 가진 장점은 월드 아이디와 같은 신원이 확보된 사용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들보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들을 빠르게 확보한다면 개발자들을 불러일으키는데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로플로 토크노믹스 디자인 때문에 상승장이 오게 되면 급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